자, 3대 특검 얘기도 좀 해보죠. 이미 3대 특검이 출범했고 수사가 개시된 특검도 있죠.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법률가시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내란 특검 1호 기소가 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특검이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배당이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이 됐군요. 현재까지 내란 주요 인물 재판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재판부에서 전담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곳에 배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무작위 배당입니다. 무작위 배당이기 때문에 아마 네. 재판부끼리 이제 이걸 병합할지 여부에 이송 병합할지에 대한 의사교환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검찰이 신청하거나 이런 절차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준비 기간 내에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물론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제 30일 날 그 구속 기한이 만료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움직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이제 여기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수사가 거의 다 된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특검이 굳이 출범할 필요가 있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특검보도를 쭉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수사관들 파견 그 보면 거의 다 수사했던 분들을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특검이 출범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정도의 이게 그 진행 과정을 보면 네. 그런 의구심이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특검 특별 검사만 수장만 바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 능력은 뛰어나시지만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위원으로 갔잖아요. 감사위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색깔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추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때 수장만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을 바꾸고 다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한 특검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고 저희 촉구드립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에서는 며칠 있으면 이제 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데 특검은 지금 특검 준비기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냐. 이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검을 구성하는 시간을 저희가 20일을 부여한 것이고요. 어차피 특검이 임명된 만큼 언제든지 저는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 말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검사에게 기소권이 있고 네. 특별검사 임명됐으니까 당연히 그 기소권을 발동하는 것이죠. 지금 내란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내란의 수괴와 공범과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위 가장 핵심적이었던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 안가회동, 대통령 안가회동을 했던 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간의 여러 가지 이 비밀 안가의 회동에 대한 내용도 지금 공개되지 않았고요. 네. 또 그 이후에 한가회동 이후에 6, 7, 8일에 다 자기 핸드폰 바꾸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비화폰 서버 기록도 제대로 좀 원격 삭제를 했다는 이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뿐만 아니라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금 뭐 수사 기소 받고 있는데요. 재판 받고 있지만 이 대법원에까지도 계엄사에서 법원 사무관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이 윤석열 정권의 친정인 검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서 비화폰 존재 유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 안 줍니다. 지금 그런 비화폰이 있냐 없냐 정도는 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근데 그 존재 자체도 제출 안 했습니다. 검찰이 무슨 국가안보상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 거부했는데 지금 서버 기록 삭제하고 있고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매 사건마다 김건희 뭐 관련 사건이나 명태균 사건마다 지금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특검이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 보고요. 김건희 특검마저도 지금 이제 수사 개시할 것 같으니까 네. 검찰에서 그동안 이 주가를 그쪽이 관리하고 있다. 또 블랙펄에 40% 줘야 된다. 이런 이 녹취 파일까지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녹취 파일 이미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대로 이 아주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아주 결정적 자료인데 이걸 왜 수사 안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새롭게 추가된 이 증거 자료가 아니라 이미 검찰 캐비넷에 있었던 자료인데 어차피 사건과 수사 기록과 증거를 이첩하면 어차피 특검에서 공개할 테니 이미 그냥 검찰이 최소한의 불명예는 막아야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나비 효과도 있지만 어찌되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결국 또 이 명품
구두, 신발에 가방까지 명품 신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바꿔치기 하는 과정,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은 과정 이런 거 다 특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것이죠. 네. 핸드폰까지 뺏겨가면서 자기들 검사 신분증까지 뺏겨가면서 안방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지금 이제 막기 위해서 특검이 제대로 된 역할을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3대 특검 가운데서도 지금 조은석 이 내란 특검의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른데, 자, 최선호 논술위원. 네. 일단 내란 특검도 역시 가장 핵심 조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의 3차에 걸친 출석 요구를 전부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하고도 지금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사권이 없다 네. 이런 이유로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차례 출석 요구,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이제 영장을 치는 거죠. 보통 영장 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이제 경찰이 지금 특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판단, 네. 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잠깐 수사 개시 관련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그 반발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게 내란 특검법 10조에 네. 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 중에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지난번에 한참 논란이 됐던 건데 그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란 특검법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게 뭐 불법적인 거다라고 해서 반발하는 거는 받아들여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네. 글쎄요 조건부 보석을 그때라도 받을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조은석 특검이 좀 빠르게 결심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내란 특검은 수사 관련 혐의 대상이 11개인데요. 네. 그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는 왜 했을까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제 당일에 국회에서 벌어진 거 뭐 이후에 된 거 이거는 그 탄핵 재판이라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정말 진짜 부정선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진짜 왜 한 거야?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준비 과정, 군에서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던 네. 거야?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군 내에서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사령부들 지금 알려져 있는 정보사하고 이 정보사 방첩사 외에도 많은 군이 관여해 있었다. 이게 아마 외환죄하고도 좀 관련된 외환죄 혐의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런 왜 있었느냐라는 전 내란 혐의와 관련된 전체적인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 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이제 개시됐지 않습니까? 9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30일에서 5개월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이 부분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날 밤에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헌재에서 상당히 헌재 결정문에 보면 네. 이제 그 헌재에서 그 검찰 수사 기록 등을 갖다가 보고 네. 썼기 때문에 거기 보면 나와요. 그게 뭐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지. 그 계엄 과정에 대해서는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국내심에서 우려는 뭐냐면 네. 이 수사의 방향이 정당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기타 방법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방해한 혐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물리적 방해는 당연히 계엄과 경찰이 했다고 치고 나머지 기타 방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사에 별도로 모여 있거나 네. 통화 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런 정도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장경태 의원 반론 짧게 듣고 끝내야 되겠군요. 그때 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 아마 지금도 저희가 이 방송국에 저 같은 경우는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12월 4일 공안시의 본회의가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이 추경 원내대표 요청대로 30분을 연기했다면 이미 4분 후에 1층부터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3층에 본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한 공안시 20분 경에라도 만약 불이 꺼졌다 그랬으면 저희가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참여할 수 없었을 거고 아마 아수라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혼란의 상황에서 과연 왜 30분 연기 요청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저는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할 일이 많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